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면서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중국 시장 타격에도 엔비디아의 쾌속 질주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주가의 흐름도 시간외에서는 나쁘지 않은 게 확인이 됐고요. 그게 국내 반도체주에도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일단은 실적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살짝 미스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70%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제 H20 칩에 대한 수출 규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때보다 이제 관련돼서 과연 실적이 괜찮을까, 미스가 나지 않을까를 좀 주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AI 관련돼서도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시켜줬다라는 게 이번 실적 발표의 포인트가 됐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엔비디아는 지금 시간 외에 거래에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예전처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정말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씌워내는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본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는 또 얼마나 상승세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다라고 또 평가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마진율에 대한 부분, 2분기 마진율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예전에 2월 달에 이야기했던 마진율보다도 훨씬 좀 좋은 마진율을 제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1분기 평가가 갈리더라고요. 약간은 2분기 가이던스가 좀 아쉽다, 미흡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중국 쪽에 수출 제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과는 그래도 선방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분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패턴을 이제 바라보셨던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텐데 관세 리스크가 있었던 상황에서도 이제 중국 쪽의 매출이 선방했었다. 그런 이유들이 좀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관세 충격에도 실적을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만큼 AI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여전히 견조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한동안은 우리가 또 엔비디아라는 이 기업을 두고 나서 이야기가 많았어요. 주문용 반도체 시장이 급부상을 하면 물론 엔비디아도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앞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부분 쪽에서 이제 패권 경쟁에서 그 내부 안에서도 좀 뺏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엔비디아 칩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왔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많았고 그 수요는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번에도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AI 시장 자체가 여전히 화랑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엔비디아의 실적 또한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에 관한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은 하이닉스는 웃고 삼성전자는 웃는 것 같기는 한데 살짝 무표정인 것 같거든요, 대표님. 이렇게 이제 양사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들 짚어보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제외됐다 이런 이미지가 좀 생긴 것 같아요. 탈피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좀 아쉽지만 그 부분들은 시장에서 확실한 어떤 게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어렵다라는 그런 심리도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장기화되지 않았으면 이제 밸류체인 안에 확실하게 속하지 않을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 기대감이 상당 부분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시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기술력에서 뒤처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투자 매력도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호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엔비디아가 얘기한 쪽이 지금 중국 전용 칩에 대한 이야기 이게 계속 얘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저께만 하더라도 중국 전용 칩에 대한 이야기가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만든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용 칩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삼성전자가 중국 전용 칩을 만들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또 여기서 만약에 이게 꺾여져 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 전용 칩에도 못 들어가고 최첨단 반도체 쪽으로도 진입을 못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땐 앞으로 시세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매수를 하기에는 좀 신중해진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다른 투자처들이 최근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하죠. 국내 입장에선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밸류체인 제외에 관한 어느 정도의 이미지가 씌어진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 주가에는 좋지 못한 영향으로도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짚어봐야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번에 그 엔비디아 쪽에서 실적 발표 기대했던 게 블랙엘 수요 쪽이었잖아요. 이게 차세대 GPU인 블랙엘에 관한 수요가 얼마나 좋은가도 좀 우리가 타이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괜찮게 나왔던가요, 대표님? 네,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뭐 여전히 좀 좋게 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블랙엘 울트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블랙엘 울트라 루빈 이렇게 그동안 그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로드맵을 이번에 제시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땐 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026년부터 양산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기술에 대한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결국 더 첨단 반도체로 가면 갈수록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했던 부분이 저는 울트라 이야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이번 실적 발표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이야기를 전달을 해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의 상승세는 좀 아쉬워요. 아쉽긴 하지만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일단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밀린 현상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분기 배당 관련돼서 SK 하이닉스가 분기 배당이 뭐 오늘 실시된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게 일시적으로 수급 이탈 현상이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블랙엘 울트라 루빈 계속해서 반도체가 최첨단으로 갈수록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를 넘어설 수 있는 마이크론도 물론 HBM3E에 대해서 우리가 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쟁사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블랙엘 울트라에 대한 부분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까지도 좀 훈풍을 이어갈 수 있는 물론 모든 종목들이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좋은 이슈가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